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웬스말 시간입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에 보면 정의의 건맨이 말을 타고 흙바람이 날리는 서부의 황야의 마을에 갑니다. 어딘가 마을 사람들은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낯선 사람이 오면 전부 숨기 바쁘고 마을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합니다. 마을에 이제 처음 도착하면 서부 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이 있죠. 동네에 바 겸 술집 겸 식당 겸 매춘하는 클럽 같은 게 있죠. 거기 열고 딱 들어가면 온 사방에 악당들이 술을 먹고 고주망태로 싸우고 이러는데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거기서 시비를 같이 걸면 총인이 느리면 죽죠. 그렇다고 시비를 건다고 신고합니다. 보안관한테. 그러면 보안관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깡패 펜을 딱 들죠. 술집 주인도 깡패 똘만이고 따지고 보면 술집도 깡패가 운영해요. 그래서 정말로 총이 빨라서 그 술집에 있는 깡패 패거리들을 한 방에 다 보낼 수 없다면 결국 죽은 목숨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마을 입구에 관 짜는 장의사가 항상 그 사람 키를 보고 좀 크네, 크게 짜야 되겠다 하고 관을 짜죠. 그래서 보안관도 깡패에 의해서 쫄병이 되었거나 매수당했거나 가끔 오는 연방 판사도 눈치 보기에 바쁘고 동네 사람 전부는 그 깡패 두목이 악당이 다스리는 마을 질서에 순응하고 결국 악당 두목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당시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황금이 나오고 미국의 주 산업이었던 목축업의 이동 경로에 있던 그런 서부의 마을들, 지금 보면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 더 올라가서 몬타나, 아이다호 이런 지역 전부가 당시 서부 영화의 무대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동북부에서 시작한 미국이 서부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로 만들기 전에 서부가 미국의 영역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준주라고 해서 제대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할 때 서부는 악당들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1980년대 중반 정도의 서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던 한때는 미국과 소련이 자처했고 그 뒤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내가 유일한 이 세상의 보안관이다 이랬는데 이제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져들면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점점 미국을 보고 뭐라고 요구합니까? 해외에 신경 쓰지 말고 저들끼리 죽거나 말거나 신경 끄고 미군을 파견하지 말고 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외국을 위해서 미군 보내서 돈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전쟁하지 말고 미국 사람 죽지 말고 군인은 남북 국경이나 탄탄히 지키는 쪽으로 투입하자.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 신경을 끄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트럼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기운이 시작됐고 사실은 그 이전에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내버려 둘 때 그런 기조가 확연히 드러났죠. 그래서 2001년에 9.11이 나고 아들 부시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후유증이 그 뒤에 미국의 재정 위기,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미국은 이제 해외에 개입하지 말고 웬만하면 전쟁 치르지 말고 살자. 망해가는 경제나 제대로 추스리자라고 대가기 시작했고 바이든도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미국이 2년 전에 자기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백조를 썼던 아프간에서 허겁지겁 탈출하면서 온갖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미국이 보면 그 뒤로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점점 신경을 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으면 미국이 초장에 러시아에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대주고 F-16 같은 비행기를 주고 했더라면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무기를 갖다가 안 주고요. 형편없이 낮은 성능의 무기만 제한적으로 찔끔찔끔 주기 시작하면서 저 전쟁이 어느 누구 하나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수렁에 빠져드는데 트럼프가 당선을 앞두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지 않겠느냐. 결국 우크라이나는 땅을 뺏긴 채 휴전이 되거나 장기 전쟁으로 가면서 성기를 놓치고 고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이란이 오랫동안 기획을 했고 이란의 대사, 외무장관 등이 어떤 행태로 연관되었을 걸로도 보이고 헤즈볼라, 하마스 순으로 연결된 이 장난에 대해서 미국은 애써 그런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이란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편들어 주지만은 점령은 하지 마라. 이스라엘 보고 전쟁은 안 된다. 여기서 스톱하고 참아라 하든지 아니면 자 너네들 복수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복수를 짧고 굵게 끝내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 전부 지금 한 통속으로 이슬람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중동에서 아무리 이스라엘하고 수교했고 또 수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생기면 중동에서 내놓고 이스라엘 편을 들 나라는 하나도 없고 중립을 지킬 나라조차 하나도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미국은 지금 이집트 만나고 사우디 만나고 요르단 만나고 UAE 만나고 카타르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 봤자 답이라는 것은 하마스가 납치한 200명의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6,000명의 하마스 정치범을 교환하자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자국 사람이 지금 1,400명쯤 죽었는데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서로 간에 수감자와 인질을 교환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사과할 리도 없지요. 그럼 사과도 없고 있었던 일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인질이나 200대 6,000을 교환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만약에 그런 조건을 들어줬다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합의가 깨져서 지금까지 한 80년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에서 있었던 합의들이 깨지면서 국가가 유지가 안 되고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 문 닫기 전에는 이런 조건에 도저히 합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중동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미국은 하마스가 아무 조건 없이 200명을 석방해주고 이스라엘이 그게 고마워서 더 이상은 가자 지역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미국이 말린다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하마스의 점령지인 가자 지역 안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하마스를 색출하는 작전을 벌이지 않을까요? 지하 땅굴이 5,000km고 더 나아가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질로 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벌이든지 격렬한 부서진 잔해 속에서 지가전을 벌이든지 월남전과 같은 미로 속의 전투를 벌이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쌍방의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한들 이스라엘이 여기서 물러날 수 있을까요? 미국을 보세요. 9.11 때 한 2,400명 정도 죽었지요. 그런데 그거 복수를 한다고 아프간에 쳐들어가서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쌍방에 합쳐서 만 수천 명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쓴 돈을 보세요. 공식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전비가 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000조 정도 쓴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 수천 명 죽고 2,000조를 썼습니다. 그러면 9.11 때 죽은 사람보다 몇 배가 더 죽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써버렸어요. 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미국은 왜 복수했어요? 만약에 그때 9.11 때 당하고 미국이 복수하러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가지 않았더라면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아프간만 가고 이라크는 안 갔어야 맞는데 당시 그냥 내친 김에 두 군데 다 가버렸죠. 그때 아프간만 때려서 탈레반 드러내고 한 3, 4년 만에 후세인 죽고 철수해버렸어야 될 건데 질질 끌다가 사람은 훨씬 더 죽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국은 쫓겨나왔잖아요.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런 일에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도 그걸 겪어놓고 푸틴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지 계산으로 한 1, 2주 안에 전쟁 끊는다고 쳐들어갔다가 한번 빠져드니까 지금 러시아가 근한 35만 명이 사상자가 나고 엄청난 수백조의 돈을 쓰면서 말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이란 시켜서 지금 중동에 전쟁을 벌여서 우크라이나 전을 종전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래요. 중국이 좀 있으면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대만에 쳐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중국이 지금 수십만 명의 모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모병을 하겠어? 북한 또한 앞으로 자국
정권의 멸망이 올 수도 있는 줄 알면서 지금 남침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지만은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스라엘이 자유스러울 거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누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뛰어든다. 미국이 진주만 때 불과 한 2,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뒤에 미국이 2차 대전에 들어가서 미군이 얼마나 죽었어요? 20만 명도 더 죽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관이 없는 세상, 무너진 국제 질서, 망하는 길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